트럼프 대통령이 그 라디오 방송이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게 휴 휴이트 이분인데요. 휴 휴이트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안건들을 놓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휴이트가 인터뷰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다가 쓴 내용입니다. Former President Trump told me,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This AM, 오늘 아침에 that everything he took to Mar-a-Lago was declassified. FBI가 가져간 모든 마라라고에서 가져간 모든 것들, everything, 그것은 전부 다 기밀 해제된 것이다. 전부 다. 어느 하나도 기밀 서류가 없다는 이야기죠. And that he has done nothing wrong.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In connection with the alternative slates of elector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인단 명부에 관련해서 뭐 선거인단 명부 혹은 선거인단 명부 대안 이런 것들과 관련해 연결되어져서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트럼프는 이야기했다. 그리고 cannot be indicated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가 지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Audio and transcript will post 이제 곧 발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거인단 결과 바꿔라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결국은 그것과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FBI는 나를 기소할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FBI가 가져간 거는 기밀 서류라고 가져간 건 전부 다 기밀 해제된 것이고 그러니까 날 지금 기소할 건덕지가 없다 이 이야기죠. 트럼프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아프고 정신 나간 게 아니라면 나를 기소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나를 기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말 합니다. 와,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맞받아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휴 휴이트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질문을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법무부가 혹은 FBI가 나를 기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우리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문제가 이 나라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를 기소할 이유도 없거니와 만약에 기소한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미국 전역에서 문제들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휴이트가 만약에 지금 기성 언론들 뭐 워싱턴 포스트니 뭐 뉴욕 타임즈니 이런 기성 언론들 MSNBC 뭐 이런 기성 언론들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죠. 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무슨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거냐,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냐, 또 다른 무슨 뭡니까, 뭐 시민 전쟁 벌이겠다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 잡고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트럼프가 국민들을 지금 선동하는 이야기 아니냐. 내가 기소가 되면 전국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야, 내가 기소가 되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다 들고 일어나라 라고 지금 폭동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좌파 언론들, 가짜 언론들 다 들고 일어난다, 지적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휴이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동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라디오 방송 나가고 있는 그 카운티의 주민이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추종자들로 분류가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마가 유권자 그러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해가지고 좀 열외로 제쳐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말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법은 항상 끝까지 밀어보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 얘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남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남이 이렇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것은 확대 해석하거나 혹은 변질시키거나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전국에서 문제가 생길 거다고 생각한다. 이건 그냥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이지 내가 폭동을 일으키라고 선동한 게 아니다. 분명하게 해설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가 선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1월 6일 의회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집회를 벌였던 이유는 뭐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것은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 회의가 벌어졌을 때 그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죠. 너희가 정말 의원답게 제대로 된 결정을 해라. 의지 있게 움직여 달라라고 국민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 의사당으로 가자. 근데 평화롭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트럼프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의회로 보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오늘 인터뷰에서 나온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트럼프가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한다. 법무부가 기소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선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궁극적인 속임수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거짓 탄핵을 거쳤다. 우리는 담합이 없다고 나온 엉터리 뮬러 보고서를 겪었다. 게다가 나는 사실상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다. 가장 큰 감세를 통해서 우리 군의 재건과 우리가 해온 모든 일들을 살펴보라. 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가 유권자들만 트럼프가 결백한 것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결백하다, 트럼프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마가 유권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데요. 저는 마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옳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옳았으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옳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좌파들은 지금 그 얘기들을 안 하죠. 그냥 무조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은 마가는 극우는 파시스트, 파시스트는 국내 테러리스트. 이게 지금 다 공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는 국내 테러리스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급진좌파들의 움직임이고 이걸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마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놈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지금 법무부나 FBI의 이 접근 방법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마가인 것도 아닌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트럼프가 잘한 부분 또는 서운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이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다 공과 사라는 것이 공과 과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제쳐놓고 아무개는 무조건 미친놈, 나쁜 놈으로 매도하려고 하느냐. 이건 지금 문제다. 근데 그 매도하는 과정을 보면은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매도를 해나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한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숨은 뜻을 숨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제 요번에 이야기한 내용은 특히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한번 봐라. 그리고 통과된 법들을 보면 그러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에다 나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국립기록원, 그러니까 나라라는 이 국립기록원과 뭐 어떻게 협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법에 이미 다 절차가 나와 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은 급진적인 좌파, 급진주의자들 또 급진 좌파가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 다음에 삭제된 3만 3천 개의 이메일과 힐러리 클린턴 한번 봐라 이거죠. 오바마와 다른 사람들도 한번 봐라. 사람들은 트럼프가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분명히 자기 정부 재산인 이메일, 그것도 굉장히 기밀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후에 다 파악이 되어 그런 내용들을 사적인 이메일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았던 3만 3천 개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100개, 3만 3천 개도 아니고 그리고 가져간 건 11,000개, 11,000개 쳐줍시다.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 중에 기밀 서류라고 써 있는 거는 100개인데 그것도 전부 다 declassified, 그러니까 기밀 해제한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기소하겠다? 이거는 진짜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트럼프를 불공평하게 이중잣대로 대우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록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FBI가 급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측하고 그러니까 국립기록원 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었고 법무부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FBI가 급습을 한 그런 상황이었었다. 다만 그는 문건들이 연방정부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 대답한다라고 정신을 깜빡했는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고요. 휴이트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가져갔는지 실수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기밀 해제된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에 클래시파이드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서류들을 왜 가지고 갔느냐, 일부러 가져갔냐, 실수로 가져간 거냐 이렇게 휴이트가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모든 것이 기밀 해제된 것이다 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지하면 그러면은 공화당 후보로 낙점을 받는 이 성공률, 지지 성공률,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한 98.6%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98.6%. 트럼프는 한마디 더 하는데 그것은 완벽한 온도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다. 98.6도가 왜 완벽한 온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건강한 체온을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98.6% 대단한 거죠. 어떤 정치인이 지지를 하면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98.6%다. 이거면 정말 대단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JD 벤스를 지지했는데 그는 훌륭하게 해냈다. 정말 잘하고 있다. 허셜 워커 얘기도 나왔습니다. 허셜 워커 잘 지내고 있다. 또 오즈 박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즈 박사는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알다시피 존 페러먼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크레이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크레이터라는 거는 어떤 함정 같은 거거든요. 깊은 함정 같은 걸 만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페러먼은 분명히 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만약 페러먼이 그런 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해주고 막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페로몬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좋습니다. 이거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상대방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 이거 외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1% 정도였었다. 이상적인 숫자, 인플레이션의 이상적인 숫자는 1%에서 2% 사이 정도다. 우리는 조용히 하자고 말하고 조용히 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낮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국민들의 심리입니다. 심리.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사재기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소비 심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자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소비 심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오히려 국민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실효성을, 정책의 결과를 잘 반영해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에너지 가격을 낮췄다라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죠. 모든 물가는 결국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연말 되면은 이제 석유 파동이, 유럽발 석유 파동이 또 한 번 닥쳐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도 지금 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보 스텝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인데요, FOMC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도 넘어서서 이제 전보 스텝 1%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런 상황. 근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올 말에 석유 파동이 올 거다라는 예고가 이미 제너드 옐린 재무장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은 1% 전보 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사실 진짜 있기는 있다. 이거 다음 주에 저희가 봐야 되고요. 지금 30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30년 고종이자 모기지도 지금 뭐 6%를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초에 가면은 7%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7%, 8% 이런 모기지 이자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게 끝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커질 거다. 내년에 경제가 나빠질 거다라고 제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그러면 공화당이 이겨놓고 난 다음에 경제가 매우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을 공화당이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겁니다. 민주당이 주는 선물이 될 것이고요. 이제 바이든 백악관이 승리한 공화당에게 주는 첫 선물,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천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은 아들과 그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친구들, 이 중국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바이든은 관세를 떼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번 부과해 놓은 관세를 없애버리는 게 지금 쉽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미국의 적국이다라고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말 함부로 못 하겠죠.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올리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었는데, 왜 바이든은 이미 트럼프 때부터 계속 관세 부과해오던 걸 가지고 인플레이션 탓하면서 관세 부과해서 인플레이션이 온 것, 관세를 없애줘야지 인플레이션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왜 하고 있느냐. 이거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부분입니다. 중국이라 러시아를 다루었던 모습,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만한 인물이 있었느냐? 에이, 트럼프가 무슨 그 정신 나간 괴짜 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정말 트럼프가 해냈던 일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저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역대 대통령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예. 그 참 대단한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좌파 언론들이 이상하게 지금 꽈나가지고 세뇌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좀 너무나 안타깝다. 전기자동차 문제, 가솔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분명하게 밝혔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이 충분히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타면은 전기차 한번 풀로 충전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전기차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순전히 그 이유 때문에. 예. 2시간 가고 나면은 차를 세우고 충전해야 되고, 또 2시간 가면 충전해야 되고, 이게 뭐냐 이거죠. 예. 가솔린 차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자동차가 요즘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전기차가 상황이 지금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한번 충전했을 때 적어도 450, 500마일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하기까지는 그러면 가솔린 차량, 내연 차량들에 대해서 압박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부드럽게 이 산업이 연결될 수 있게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어야 그래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가솔린 차 무조건 무슨 배출가스 줄여 몇 년도까지 무조건 제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억압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그적거리는 과정에서 고통을 국민들이 다 겪어야 된다. 이민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모두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 허위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주당이 이민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가짜 정보다 이거죠. 가짜 정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말한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옥과 어디에서나 쏟아져 들어오는 국경을 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감옥을 비우고 미국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쓰레기장 같다 지금. 예.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눈을 보고 우리는 안전한 국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카멀라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경은 지금 안전하다. 국경 안전하다. 해리스가 한 말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근데 정말 안전하냐? 아니죠.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진짜 6.25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환영받고 인정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싫어한다. 거짓말을 무엇보다도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은 앞잡이, 악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야말로 이 패망의 선봉장이. 거짓말을 절대 하면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도미노처럼 나중에 한순간 딱 무너지는 순간에 수르륵 무너져서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거짓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한번 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거짓말했었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던 거야.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던 겁니다. 빨리 돌려야 됩니다. 거짓말했던 거면. 안 그러면 패가 망신합니다. 거짓말 계속 하다가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거짓말하는 모습.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면서 우리 국경은 안전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대법원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내 말은 그들이 아주 잘 해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에 300명의 연방판사를 임명을 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숫자가 적지는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 사이에 75명 임명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임명하면 트럼프가 임명했던 숫자를 채우거나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방판사들을 막 임명하고 있고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방판사들을 300명이나 임명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역대급인데 많이 한 건데요. 하지만은 바이든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하고 있다. 이거 저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300명의 연방판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한 이야기는 경제를 바탕으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원들 그리고 마가 정치인들은 지금 바이든 백악관과 행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경제정책, 그 실패, 경제정책의 실패, 이것을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경제에 관한 것이다. It's all about economy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은 끔찍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줄이고 있다.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끊게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망치는 그런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지금 뭐 낙태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이제 공화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봐야 되겠다.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공화당 편도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닌데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자의 양심에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색이 대통령, 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이러한 거로 접근해라라든가 뭐 이런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뭐 조그만 언론사지만 어쨌든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